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네이처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슈는 최근에 나온 게 이틀 전 이슈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라정찬 정상목 사내이사를 선임을 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라정찬 같은 경우 줄기세포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력이 있는 인물이고요. 근데 이 인물을 일단은 사내이사로 좀 선임을 했고, 정상목이라는 인물도 그 LG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에 그 화학 쪽에서 좀 어느 정도 바이오 쪽에 대한 경력을 좀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일단 이 두 인물을 사내이사로 일단 선임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좀 이사로 선임을 한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조인트 스템이랑 이 바스코 스템 쪽을 지금 미국 시장에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부분을 지금 노리기 위해서 일단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본격적으로 진짜 긍정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차트를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바닥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자, 결국 결과는 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지고 있죠. 오늘도 3%, 4% 이상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딱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계속 좀 올라가는 이 수급들 보여주는 것만 딱 봤을 때도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굳이 사실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이처셀을 굳이 이렇게 외국인 기관 금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투신 물량도 없기는 하지만 아직도 물량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럴 이유가 마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생각보다 다른 바이오 종목들 대비해서도 안 빠지는 부분들, 그 경향들을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조만간 뭐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올해는 좀 다를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차트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사실 지금 차트를 분석을 해봤자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은 거래량이 많이 실린다든지, 아니면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앞전처럼 이런 식으로 엄청 크게 움직인다든지 이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분석에 대한 어떤 근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의 준비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고, 거기에 또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오면은 대응 전략을 잡으면 되는지, 그것만 좀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이제 옆에 게 다 적어놨는데, 사실 이제 큰 틀은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렇게 하루하루마다 재료가 나오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의 진행 방향이나, 또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진행,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또 바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제가 타임라인을 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일단 이제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죠. 이 양막태반, 유래, 줄기세포, 보관. 이거 이제 신사업 부분들인데, 이걸 이제 결국 얘네들이 하는 게 이제 그거죠. 캐시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캐시를 모아서 이제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조인트 스템, 바스코 스템.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임상에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이걸로 충당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런 부분들이 살짝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증자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이 좀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이거랑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놓고 보면은 재생의료 모멘텀 자체가 재점화에 굉장히 민감한 구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일 거고요. 또 펀더멘탈보다는 일단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이벤트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합니다. 왜냐면 아직은 펀더멘탈 쪽을 좀 따질 만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돈이 찍힌다거나, 그렇다고 임상이 지금 마무리가 됐거나 허가가 나왔거나 사업을 지금 확장을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이벤트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크게 민감하게 움직인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는 이제 결국 이거죠. 임상 허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파트너 매출 모델, 그런 다음에 현금 흐름이 확인이 돼야겠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 강조하는 거,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
그런 다음에 바스코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진행은 되고 있죠. 미국 개발 과정에서 FDA, 이 RMAI, 재생의료 첨단 치료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거론이 됐다라는 것은 일단 이제 그만큼 바스코스템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환자 수요가 적기는 하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쪽에 대한 부분들의 치료제를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이쪽을 지금 공략하는 거죠. 그럼 FDA 입장에서도 빠르게 인허가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그쪽을 좀 공략을 하는 겁니다. 네이처셀이.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만들어 보자. 뭐라도 좀 하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돈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 뭘 하든 이런 좀 추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 좀 뭐 바뀐 부분들이 있는지 좀 면밀히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네이처셀을 오늘 날짜 기준, 뭐 23일 날짜 기준으로 딱 놓고 보면요. 뭐 지금 주가가 뭐 3% 4%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뭐 재료가 어디까지 실체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일단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봐야 되고요. 지금 단지 뭐 재료가 부각이 돼서 올라가는 건 아니죠. 재료가 부각이 돼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바닥이라는 그 시그널 자체의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와 주는 것 같아요. 주가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바닥에 대한 심리 매수도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지금 재생 의료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에 대한 실체 사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표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시체적인 진전 단계가 바깥에 표면에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핵심적인 모멘텀이 이제 제일 안쪽에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바깥의 표면 부분에는 지원 환경. 이건 이제 결국 정책이나 투자 인프라. 이게 이제 결국에는 돈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받쳐줘야만이 이런 핵심적인 모멘텀 부분들의 추진력이 또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 개야지 문단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의 지금 파이프라인에 대한 순서는 이미 갖춰져 있는데 이 지원 환경은 일단 구축은 시켜 놓은 것 같고 또 이 실체적인 진전 단계랑 핵심 모멘텀 이 중간 어딘가에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갈팡질팡하는 그런 수순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단 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표로 나열을 했다라는 거, 그 점을 좀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 5일 안에 뭐 시장이 가장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당연히 뭐 이런 부분들이죠. 신사업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양마태반, 유래 줄기세포 관련 사업 확장 부분들이 가장 시장이 일단 현 시점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이 부분들이 그간 네이처셀이 안 해왔던 부분들을 지금 해오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기존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중심을 기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보관 소재와 같은 주변 매출원을 좀 붙이려는 그 시도 자체가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재생의료 모멘텀에 대한 재점화로 소비가 되는 구간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손익 구조로만 놓고 보면은 안정적인 흑자 구조로 굳지가 않은 상태예요. 현 상황에서는 보시는 것처럼요. 아직은 흑자 구조가 아니잖아요. 흑자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로 일단은 어느 정도 돈을 모으려는 것 같아요. 돈을 모으면서 조인트 스템이나 바스코 스템 쪽에 대한 부분들의 핵심 파이프라인 그 축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걸로 어느 정도 시너지를 확보를 하려는 그러니까 손익 구조를 좀 안정화시키려는 그 포인트를 좀 잡고 가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 안정화보다 파이프라인의 진행 속도가 일단 저는 핵심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저는 있을 거라 보거든요. 이걸로 올라가는 거는 줄기세포.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이 결국에는 네이처셀의 근본은 그거잖아요. 조인트 스템이랑 바스코 스템. 이게 양막줄기 이 신사업이 결국에는 프리미엄을 100% 반영을 시켜주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저걸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한계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제
주가의 트리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저걸로 인해서 이제 이 진행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붙냐,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바이오는 항상 그렇듯이 모멘텀이 강할수록 어떻게 되죠? 숫자를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 분기 기준으로 봐도요, 뭐 매출이라든지 손익은요, 아직 뭐 안정적인 이런 뭐 흑자 구조를 굳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요, 뭐 실적보다는 이벤트 프리미엄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보는 측면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이 섹터 흐름을 놓고 보면은 연초 이후부터 글로벌 바이오 섹터는요, 대형 컨퍼런스 이후에 기대라든지 공백에 대한 교차하는 그런 장들이 꾸준하게 유지가 됐었고, 최근 며칠 전에는 알티오젠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가 꺾이면서 알토진 엄청나게 급락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의 지수가 레벨 다운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ABL 바이오도 뭐 10% 이상 빠지면서 뭐 다른 전체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빠졌는데 네이처셀에서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많이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개별 재료가 정말 강하지 않은 이상은 그런 영향들도 조금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는 해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자금 자체가 특정 이벤트가 있는 종목으로는 굉장히 또 빠르게 쏠렸다가 이탈하는 흐름들이 또 반복이 되는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바이오 섹터의 또 성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놓고 보면요. 이 회사의 좀 진짜 무기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이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중심으로 한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파이프라인을 딱 놓고 보면요. 딱 두 가지예요. 이 조인트 스템이랑 바스코 스템. 원래 일전에는 조인트 스템 하나로만 움직였었죠. 네이처셀이.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바스코 스템 쪽까지도 같이 이제 묶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의 핵심 축이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또 주목을 해볼 만한 키워드는 뭐냐? 바스코 스템이죠. 바스코 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개발 과정에서 FDA 쪽에 RMAT를 일단은 지정 이력이 언급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개발 속도 쪽에 프레임이 붙어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거죠. 왜냐하면 이 중증 하지혈 환자 수요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쪽 관련되어 있는 약물 치료 임상을 하는 기업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없다 보니까 FDA 입장에서도 빠르게 좀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인허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걸 이제 네이처셀은 노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RMAT 지정을 좀 빠르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이처셀 쪽에.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도 시간차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임상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만 발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밑에 적어 놓은 것처럼요. 개발 속도 쪽에 대한 부분들의 프레임이 좀 빠르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을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마 이 바이오에서는 좀 이런 패턴 한 번쯤 다들 겪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뉴스 같은 거 한 줄이 띄어 나와가지고 이 뉴스를 보고 매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뛰어 들어갔다가 공백 구간에서 막 흔들리고 이벤트가 지나가면은 또 급락이 나오고 또 그 급락 구간들을 그냥 그대로 맞아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또 다음 이벤트만 기다리다가 손실이 반복되는 그런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젠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정말 저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도 시대인 만큼 이제는 좀 그렇게 투자 전략을 잡고 가면은 수익 보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네이처셀을 계속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손실이 나는 이유가 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 자체가 어려워서 손실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바이오 쪽에 특히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손실의 대부분이 이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들에 체크를 실패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대부분 좀 많이 나요. 타임라인 부분들의 체크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이 회사는 단순히 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 치료제 한 방에 베팅을 하는 그 구조가 아니에요.
이 한 방에 베팅하는 구조가 아니라 치료제 파이프라인부터 그리고 뭐죠? 주변에 매출원을 한 묶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 축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조인트 스템이랑 바스코 스템이라는 한 가지의 축과 또 하나는 신사업이라는 한 가지의 축, 즉 두 가지의 핵심 축을 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고 그 타임라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네이처셀이 그간 움직였던 게 한 방 한 방에 대한 시너지가 너무 컸다 보니까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방에 대한 에너지가 안 나오면은 그냥 버리고 혹은 물려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과정이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거죠. 조인트 스템, 바스코 스템 이건 이제 뭐 결국에는 빠질 수 없는 부분들이죠. 특히 이제 바스코 스템 같은 경우도 앞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 RMAT 지정 이력이 이미 거론됐고요. 시장은 이미 개발 가속 기대를 얹혀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타임라인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대만 남게 되고요. 그 기대 속에서 공백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공백이 곧 뭐가 됩니까? 변동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다시 뭐가 됩니까? 흔들리고 손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 수많은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이벤트 뭐 이런 부분들 사례들 다 쌓아서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이 말이 아니라 순서로 같이 봐야 하는 종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임상 허가 이벤트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 매출 모델이 확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현금 흐름이 붙어야 즉 비로소 스토리 돈으로 완성이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최신 트리거는 양막 태반, 유래 줄기세포 보관, 소재화 사업 확장, 즉 신사업이죠. 가장 빠르게 돈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단기 주가도 이 재생의료 모멘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는 하지만 실적은 여전히 변동이나 적자 구간이 확인이 된 만큼 펀더멘탈보다는 결국 이 이벤트 프리미엄이 단기간은 더 크게 작동을 할 겁니다. 결국 이 구조 자체에 대한 타임라인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계속해서 하지 못하면요. 또다시 기대만 꾸준하게 따라가다가 공백에서 흔들리고 손실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들이 꼭 달라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옆에 적어놨지만 2026년 대응 자료라고 좀 되어 있죠. 기관과 외국인의 세력에 대한 AI 매집 단가도 분석이 되어 있고요. 뭐 모멘텀과 그리고 그 근거 부분들 그리고 주가 분석과 그리고 그 모멘텀 기반으로 해서 목표 수익 최종 투자 시나리오까지 뭐 전부 다 제가 적어 놨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보고서 안에는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적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이 부분일 겁니다. 매집 단가에 대한 부분들. 이건 사실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넣고 계산을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프롬프트를 잘 모르면은 단가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한 장에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 자료는 그냥 여러분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 바이오는요, 좋은 말이 아니라 뭐다? 타이밍 싸움이에요. 타이밍. 이걸 보고 안 보고의 그 차이도 정말 클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010-2794-1584번으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또 흔들리면 안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요. 이 안에 그 목표가를 제가 전부 다 적어놨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최종 목표가 제가 이제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여기에 100%다 매도를 하라고 제가 안 적어놨어요. 중간중간 올라가는 타임라인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들을 적어놨거든요.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할 수익을 챙겨가면서 최종 목표가에서 최종 수익을 찍고 마무리하고 나오는 겁니다. 절대 이런 구간들 다 무시하고 욕심 부리다가 여기서 다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변수가 여기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응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여러분들 투자 전략 잡고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 그것까지만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장 놓고 보면은 이 치료제 단일 성공에만 베팅을 하는 그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 돈이 되는 경로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임상 데이터 부분들, 허가 단계, 그리고 상업화 모델, 반복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의 돈의 경로가 정확하게 있기는 하지만 치료제 단일 구조도 되어 있고 다중 매출 구조가 일단은 형성이 됐잖아요. 그 신사업 부분들. 일단은 이게 로드맵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 보관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신사업에 통해서 반복적인 매출 가능성을 추가를 하려는 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여기 일단은 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포커스 부분이기도 해요. 이 영역에서 만약에 임상 성공 여부랑도 일단은 무관하게 매출이 혹여라도 발생을 하잖아요.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도 아마 시장이 이 네이처셀 회사의 스토리를 아마 다시 보는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조인트 스템, 바스코 스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어, 밸류로만 움직였던 네이처셀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 신사업에서 정말 숫자가 찍힌다, 돈이 벌린다 하면은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스토리가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한 가지 더 붙을 수도 있다.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붙냐 아니면 또다시 실망감으로 붙냐라는 부분들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나가려고 하는 그 기보 그리고 기조 자세로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인 자세로 놓고 볼 수가 있다. 자, 다만 뭐 여러분들 뭐 바이오답게 아시겠지만 이 수주가 실적으로 넘어오는 경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임상 데이터 거치고 허가 또는 조건부 사용, 뭐 여기 위에 적어놨듯이 그런 다음에 뭐 상업화 모델 확인, 반복적인 매출 정착, 돈이 실제로 찍히는 타임라인 자체들을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벤트가 있는 뭐 분기나 공백 구간의 주가 탄력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 자체를 잘 모르면은 되게 그 수입 보기가 까다로운 또 섹터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글로벌 빅파마급의 바이오 기업은 아닙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들 인정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일단 이 특정 적응층에 집중을 하고 있는 재생의료 플레이어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속도랑 연결성이에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걔네들 같은 경우는 다르죠. 걔네들은 솔직히 뭐 속도, 안정성, 뭐 연결성 이것보다도 걔네들은 기술 이전, 파트너십 거기에 조금 더 규모, 계약 규모라든지 마일스톤에 대한 규모라든지 거기에 조금 더 프레임이 맞춰져 있다면 얘는 그쪽이 아니라 아직은 속도랑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프레임이 가깝다. 그러면 결국 이건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사업 모델로 연결이 되냐? 그게 핵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얘가 다른 이유가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글로벌 빅파마급은 아니다. 다만 글로벌 빅파마급으로 가려고 하는 그 플레이어 쪽으로는 이동은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지금 구간의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체크 포인트와 리스크는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재생의료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의 지속성 우리가 뭐 계속 체크해야겠죠. 단발성으로 끝날지 아닐지. 두 번째는 파이프라인, 이벤트의 타임라인 이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여부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부가 사업에 대한 매출 전환, 신사업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결국엔 기대가 아니라 정말로 매출원으로 자리를 잡는지. 그런 다음에 분기 실적에 대한 안정화가 되는지 이것까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한 세트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이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확인이 되는 순간에는 프레임은 완전히 달라질 거고요. 그 전까지는 변동성 자체가 이 네이처셀의 속성이라는 점을 인지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에 대한 연결고리는 여러분들이 꼭 참고는 하고 계셔야 된다. 그 전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티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드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선과 1년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츠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